거울 앞에 선 시간. 임신 9개월이 되자 민경은 거울 앞에 서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화장실 갈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배가 이제는 민경의 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옆모습을 보면 배가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고 그 무게 때문에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거울 속 민경의 몸은 낯설었다. 배꼽 주변으로 임신선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면 그 아래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작은 발차기 같은 거였죠. 민경은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기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그 생명이 움직인다는 게,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몸의 변화가 신경 쓰였을 거예요. 임신선이나 불어난 살이나 처진 피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 모든 흔적이 아이가 민경의 몸속에서 지내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민경은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아이에게 말을 걸 때면 민경의 목소리는 저절로 낮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는 건 편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다른 문제였다. 며칠 전 남편이 만삭 사진 찍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민경은 망설였습니다. 배를 드러내고 찍는 사진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죠. 누군가가 렌즈를 통해 민경의 몸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게 사진으로 남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꼭 찍어야 할까?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러는 건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경은 대답을 흐렸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찍고 싶기도 하고 찍기 싫기도 했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경이 문을 열자 남편의 동생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맨 모습이 익숙했죠. 도윤은 사진작가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주로 웨딩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실력이 꽤 좋았습니다. 민경도 예전에 도윤이 찍은 사진을 몇 장 본 적이 있었는데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요,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거실로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형이 부탁했어요. 형수님 만삭 사진 찍어드리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형수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꼭 찍어두면 나중에 진짜 많이 보게 돼요. 민경은 순간 움찔했다. 남편이 도윤에게 부탁했다는 게 놀라웠고 동시에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경은 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찍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모습 사진으로 남겨도 괜찮으려나 몰라서요. 도윤은 민경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은 지금 너무 예뻐요. 아이랑 함께 남기는 사진이라 더 그렇고요. 그냥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렸다. 기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찍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남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자 부담이 줄어들었죠. 민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찍어볼까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그럼 언제 할까요? 오늘도 괜찮으시면 오늘 해도 되고요. 민경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형수님만 괜찮으시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미루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럼 오늘 해요. 준비할 게 있을까요? 도윤은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요, 형수님은 편한 옷 입으시면 돼요. 흰색이나 베이지 계열이 좋긴 한데 없으면 그냥 편한 옷으로요. 저는 장비만 세팅하면 되니까 금방 준비돼요. 민경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흰색 니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나와도 입을 수 있게 넉넉한 사이즈였죠. 민경은 그 니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민경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괜찮아. 이건 기록이야. 아이랑 나, 우리 둘의 시간을 남기는 거야. 민경은 거실로 나왔다. 도윤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세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커튼을 걷어 햇빛을 가득 들이고 있었죠. 겨울 끝자락이라 빛이 맑고 부드러웠다. 그 빛이 거실 바닥에 퍼지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형수님, 여기 서보세요. 빛이 딱 좋아요. 도윤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민경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배가 무거워서 걸을 때마다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윤은 민경의 움직임을 보며 말했다. 형수님, 편하게 서 계시면 돼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주시고요. 만삭이라 자세 잡기 힘드시죠? 민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네요. 예전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편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도윤도 웃었다. 그럴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도윤은 카메라를 들고 민경의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각도를 살피고 빛의 방향을 확인하고 민경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민경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도윤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형수님, 오른손을 배 위에 조금 더 올려보실래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경은 손을 배 위로 올렸다. 배의 윤곽이 손에 닿았고 그 순간 아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경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민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이 함께 찍힌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렇게요. 지금 표정 좋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경을 의식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민경은 그 배려 덕분에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카메라를 잊고 그냥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를 느끼는데 집중했습니다. 촬영은 천천히 진행됐다. 도윤은 민경이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셔터를 눌렀고 민경이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민경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사실 이런 사진 찍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많이 봐요. 이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의 가슴이 울컥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배 안에서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고 민경은 그 움직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중얼거렸다. 아이한테 보여주면 좋겠네요. 엄마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목 끝이 메어 말이 흔들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들었고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민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